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막 일어났고요. 방금 막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지금은 한 6시쯤 됐어요. 오늘 7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보통 7시 반에 출발하면 6시 반에 아침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가지고 보통 30분에서 저희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45분 이렇게 더 일찍 일어납니다. 밥 먹기 전에. 오늘은 좀 더 트러킹의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어서 추워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겨울에도 조금 쓸 수 있는 저는 침낭을 가져왔고, 이 침낭은 여러 가지 비교해봤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캠핑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사실 아프리카 와서 처음 캠핑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성비 좋은 네이처 하이크 제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텐트 안에 매트리스 깔고 필요한 짐들, 저는 일주일 정도의 짐들을 따로 싸가지고 이렇게 작은 가방 안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고요. 이렇게 텐트 밖에다가 조그마한 빨래들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지금 짐을 다 싸서 버스에다 넣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버스 안으로 짐을 놔두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제 락하고요. 이게 큰 짐, 이게 작은 짐. 저기 뒤에 이제 배낭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매일 아침 저녁마다 저는 이제 작은 짐 꺼냈다 뺐다 해가지고 텐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 대충 옮기면 이제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텐트 정리하는 일이고요. 오늘은 점심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Yeah, feeling me. It's Like she's talking to herself. yeah. Sorry.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Chicken for two? Yeah. Of what? Breakfast. Of breakfast. Yes. Really? Yes. Why? 저는 오늘 아침에 요거트랑 시리얼이랑 바나나랑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잠깐씩 뭐 휴게소는 아니고 마트? 동네 마트 휴게소도 가끔 들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들려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물 사야 되거나 뭐 물건 사야 될 거 있으면 시간을 한 20분 정도 주고 갔다 오게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옷을 갈아입고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야영장이고 지금 텐트 찍는 장면을 못 찍었어요. 까먹고. 자, 어찌됐든 텐트를 급하게 쳤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정이 없는데 이렇게 배낭도 다 가지고 와서 해놨습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해 이제 빨래를 하러 갑니다. 빨래 비누도 갖고 왔고 한국에서 고무장갑도 갖고 왔어요. 텐트 치면서 고무장갑이 다 뜯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쓸만합니다. 지금 어차피 화장실 저밖에 안 쓸 거라서. 빨래를 마치고 숙소 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짠 아침에 만든 햄버거 먹고 있어요. 콜라도 마트에서 산 거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막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트러킹 투어에 대해서 찾거나 이제 아프리카 여행에 대해서 찾았었을 때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트러킹 투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프리카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저도 좀 이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육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유럽 여행이나 다른 여행들 할 때는 되게 쉽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서 투어사를 끼고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그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트러킹 투어를 알아보게 됐고요. 사실 작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식으로 트러킹 투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제 정보를 여러 가지 얻어서 처음 이제 시작 자체를 트러킹 투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킹 투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트러킹 투어는 말 그대로 되게 트럭 같은 그런 버스를 타고 이제 여러 국가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여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뭐 거기 운전사 한 분이랑 요리사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운전을 하시고 요리를 해주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약간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텐트 사이트나 이런 숙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숙소는 두 가지 숙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텐트 이어서 이제 텐트 같은 경우에는 텐트랑 매트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그 투어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트럭에 다 실려 있고요. 당연히 이제 텐트가 훨씬 더 싸고요. 가격 차이가 한 100만 원 넘게는 났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훨씬 더 넘게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좀 침대 있고 방이 있고 개인 화장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곳에서 묵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이제 남들하고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런 데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정도는 텐트에서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통솔하는 사람이 이제 요리사 한 분이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약간 가이드 겸 이제 요리사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트럭을 이제 몰고 다니는 운전기사,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다닌 사람들은 총 12명입니다.
나이 연령대는 좀 많이 다양한 편이고요. 한 50년대생 분도 한 두세 분 계시고, 근데 원래 그 정도 분들은 거의 안 오시긴 하는데, 이번이 조금 예외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한 명 있고, 그리고 20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30대 한 명, 40대 두 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적도 되게 다양하고요. 원래 이 트러킹 투어라는 게 그 서양 애들, 특히 유럽 애들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동양인들보다는 이제 서양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러킹 투어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트러킹 투어를 하는 에이전시도 되게 다양해요. 네, 가장 유명하고 전통이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투어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아카시아,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금 이제 돈 낸 곳이고, 두 번째가 이제 노마드라는 곳이고, 이 두 군데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트럭 투어사들도 있어요. 근데 뭐 트럭의 형태나 뭐 모습이나 어떤 나라들을 가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카시아 트럭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제 저도 다른 트럭들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아카시아 트럭이 제일 조금 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트럭들은 뭐 커튼도 있고 에어컨도 좀 잘 나온 것 같고 되게 깨끗해 보이고 약간 이런데, 아카시아 트럭은 에어컨이 나오긴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커튼도 없고 해서 해를 다 이제 내리쬐어서 막고 있어야 되고, 약간 뭐 먼지도 들이마시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른 트럭들을 안 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투어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트럭 프로그램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게 연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투어사가 따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기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가격이 훨씬 더 좀 이제 수수료가 아무래도 붙다 보니까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0만 원 조금 더 넘게 19박 20일 투어를 하는데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어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투어가 보통 이제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잠비아의 빅토리아 폭포에서 끝나는 일정, 19박 20일 일정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짧은 게 이제 그 나미비아의 빈투크에서 끝나는 일정이 있고요. 이제 저랑 같이 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빅토리아 폭포가 아니라 거기서 다른 트럭으로 한 번 더 갈아타서 탄자니아 쪽도 들리고 우간다 쪽도 들리고 케냐 쪽도 들리는, 그렇게 훨씬 더 긴 여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이런 데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가격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가격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은 사실 어드벤처 패스가 포함이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이 어드벤처 패스라고 해서 보츠와나에서 추가적으로 2가지 정도 액티비티를 더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내는데, 저는 이제 탄자니아 쪽 그 게임 드라이브랑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일부만 돈을 내고 일부는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어드벤처 패스라는 거는 보츠와나에서 첫 번째로 그 오코 방코 델타였나? 이제 거기 그 호수인지 강인지 안에 있는 무슨 섬에 이제 나룻배 같은 걸 타고 가가지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걸어서 걸어서 그 동물들 보는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일정 하나랑,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제가 빠진 초베 국립공원 가서 이제 지프차 같은 거 타서 게임 드라이브 하고, 그리고 보트 타면서 게임 드라이브 하는 그 일정이 이제 총 포함되어 있는 게 어드벤처 패스라고 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한 45만 원 정도, 이 정도쯤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준비물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기본적인 옷하고 세면도구 등 제외하고, 일단은 뭐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락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캐리어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배낭여행 배낭 그 큰 거 하나 가져오시고 작은 가방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락커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가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침낭. 침낭은 어떤 계절에 이제 여행을 오시는지에 따라서 어떤 침낭을 쓸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 쪽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데 남부 쪽은 겨울입니다. 한국이랑 반대라서. 그래서 사실 겨울용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침낭을 샀고 완전 겨울 막 영하까지 내려가는데 커버하는 겨울용까지는 아니어서 사실 몇 군데는 조금 추웠어요. 옷을 많이 껴입고 자야 될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사실 그 6월에서 8월 사이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더 따뜻하게 짐을 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낭도 따뜻한 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핫팩도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랫줄하고 빨랫비누도 필요합니다. 이제 호스텔이나 이제 텐트 숙소마다 빨래를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저는 해주는 곳마다 맡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빨랫줄이나 빨랫비누 등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랜턴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어코모데이션에 지내는 사람이나 텐트에서 지내는 사람이나 저녁을 먹거나 할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숙소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저녁에는 거의 뭐 가로등도 없고 이래서 헤드랜턴 필요하고요. 빛 밝기도 되게 밝고 모드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슬리퍼는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제 샤워할 때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빨래 장갑을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장갑 필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텐트 칠 때는 이게 여기 나라들이 다 건조한 기후여가지고 엄청 피부가 많이 잘 갈라지거든요. 그 말은 즉 상처도 되게 쉽게 나요. 근데 이제 텐트 치는 게 사실 상처가 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건조한 지대라서 로션을 가져가라고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션을 꽤 가져갔는데 이게 그냥 로션하고 그냥 뭐 보습 로션도 뭐 좋긴 한데 근데 진짜 바셀린이 직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 사실 야생동물 많이 보러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생동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사실 멀리서 조금 더 멀리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망원경 좋은 거 가져오시면 되게 좋아요. 망원경 가지고 오면 되게 관찰하기도 되게 좋고 네, 무튼 망원경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었던 아이템 중 하나였고 저는 제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카메라 있으시면 가져와서 줌인 땡겨가지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확실히 핸드폰 카메라로는 조금 멀어서 많이 안 당기는 그런 감들이 있어요. 일단은 생각나는 준비물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레킹 투어를 선택을 한 거는 이제 그 남아공에서 빅토리아 폭포까지 조금 이동을 하기가 보통 렌터카로도 많이 이동하시는데 혼자 렌터카로 이동하기도 빡셌고 가 갔다 왔었을 때 되게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추천을 해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뭐 오지 여행하고 뭔가 경험 쌓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트레킹 투어를 이제 19박 20일간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킹 투어를 선택을 안 한 게 너무 조금 지칠 것 같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텐트로 19박 20일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이 그 텐트 치는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진짜 살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끊고 이제 나머지 여행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여행하면서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야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트레킹 투어가 실제 어땠는지는 일단 음식은 꽤 괜찮았어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리를 잘 해주셔서.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돈을 내면 에이전시가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돈 내에서 뭔가 요리사분이랑 그 트럭 기사분이랑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거기서 남은 돈들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후반 갈수록 조금 음식이 조금 타이트해진 느낌이 있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잠에 예민하신 분들은 텐트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잠에 예민한 사람인데 사실 이어플러그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짜 제대로 잔 날이 지금 17일 차인가 이런데 한 3일?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고 텐트가 아무래도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룸메 잘못 걸리면 당연히 잠 못 자고 물론 제가 텐트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모로 잠 자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잠에 예민하시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은 차라리 어코모데이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텐트에서 한두 번 정도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제 어코모데이션 있는 숙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돈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엄청 꽤나 길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이동하는 시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4개의 국가들을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동물들은 많이 보는 것 같고 여러 군데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여러 군데 그냥 이동하면서 현지 느껴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제공 포함된 거 말고 엑스트라 그 투어를 어레인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발품 띄워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서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호스텔이나 이쪽 그 에이전시랑 하시지 마시고 시간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내고 한번 뛰어보시고 좀 더 싼 가격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낼만 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네, 지낼만 합니다. 뭐 너무 예민하면 근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뭐 추가적으로 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하루에 그 뭐 투어사 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하루에 뭐 간식이나 물값 정도 썼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000원, 하루에 한 10,000원 미만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네, 쓸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까지 19박 20일 루틴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사실 뭐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피곤한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잠자리, 텐트, 뭐밥 먹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사이 넘어가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의 투어가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향적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랑 같이 열댓 명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숙소 텐트 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내향적이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너무 예민하셔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숙소의 그런 상태나 텐트의 상태나 화장실의 상태 그리고 뭐 샤워실의 상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야외에서 그냥 노상방뇨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당하게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텐트 경험도 뭐 색달랐었고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막 엄청 막 대단하고 막 와 이거 진짜 한 번 더 해야지 이 정도는 아니다. 저는 아마 다음에 오면 혼자 올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좀 많이 다룬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사실 구독자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뷰수도 많은 것도 아니라서 만약에 나중에 잘 돼서 이제 그런 트러킹 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뭐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
오늘 제가 도운 저녁입니다. 일단 뭐 감자 크라탕 같은 그런 비슷한 거. 이거는 스프링복 고기예요. 스프링복 고기. 그 맛있어요. 약간 소고기 맛? 그리고 이거는 그 호박 사촌이래요.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건 샐러드. 오늘 맛있어. 오늘 마지막 저녁이에요.